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 작고하신 정두원 의원님의 전 의원님의 사주풀이를 해드릴까 해요. 자꾸 이런 힘든 일들이 발생하니까 저도 가슴이 많이 힘든데, 네, 우리 정두원님이 왜 힘든지는 우리는 알아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왜 그렇게 힘든 선택을 하셨는지도 알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주풀이를 해보면서 이분이 겪었을 어떤 상황이나 심적 고통을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명복을 빌겠고요. 유족들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좀 떨치고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정두원 의원님의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두원 의원님은 정축일주세요. 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언변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정계를 떠나면서 되게 여러 시사 프로의 패널로 자유로운 발언을 하시면서 많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죠. 그 식신의 재능을 그대로 쓰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두원 님이 살아가는 환경은 편관과 편인으로 있어요. 일단은 편관은 역경과 고난, 삶이 녹록지 않고 주변에 도움이 없이 아주 힘든 상황으로, 예, 그런 환경에서 활동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편인격은 일단은 흉격이잖아요. 흉격이라는 거는 편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상관, 흉자가 들어가거나 상관이 들어가면 그 격에 있어서 흉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흉격인 분들은 이 흉격을 제해주는 성분이 있으면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때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 흉격의 어떤 나쁜 그런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편인이라는 흉격을 제해줄 수 있는 거는 이 편제잖아요. 그래서 유가 사실은 묘유충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유가 나쁜 역할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편인은 항상 편제의 극을 받아야지 이 편인의 부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두원 님께서는 이 유금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두원 님은 여기 정화, 주변에 뭐 동료도 될 수 있고 지인도 될 수 있는 분이겠죠. 형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비겁과 연정을 해서 금기운을 만들어내죠. 유축합 금이죠. 금기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흉격인 편인의 어떤 부정성을 극복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서 본인은 본인의 식신, 그러니까 본인의 말 아니면 전문 지식을 이용하고 다른 분의 어떤 편제, 돈을 가진 분과 이렇게 연정을 해서 금을 키워서 이 묘를 없애는 그런 인생을 사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럴 때 묘유충은 나쁜 충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유축합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정두원님은 식신을 사용하고 비견은 돈을 사용해서 연정해서 이 편인을 없애면 아주 좋은 작용을 하는데, 이 유축합이 깨질 때는 뭔가 좋은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축이 축미충을 당하거나 아니면 유가 묘유충을 당할 때 이 연정이 깨질 가능성이 좀 높겠지요.
그쵸? 그러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어도 본인은 사회공이 이렇게 편관편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치열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인과 함께 본인은 식신은 지지는 본인의 몸이잖아요. 몸과 그 다음에 비겁의 여자, 비겁의 부인과 자신의 몸이 합쳐지는 걸로 쓸 수도 있답니다. 이거는 단순히 추측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유축합은 나의 몸과 비겁의 부인과 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축합을 이루고 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유축합에다가 충미충이나 묘유충을 당하게 되면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탄로가 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알려질 수가 있는 그런 운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재를 비겁이 가진 돈으로 쓸 수도 있고요. 비겁의 부인으로 쓸 수도 있답니다. 그거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여자로 썼을지 돈으로 썼을지. 그렇게 해서 네, 연정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야지 결과물인 금을 얻어서 네, 식신생제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식신생제도 할 수 있고 흉격인 편인을 편제로 다스릴 수도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목적은 둘 다 지금 이 편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정화도 개수를 보고 힘들고 여기 정화도 개수를 보고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또 정축일주는 이 축 속에는 경기정이라는 성분이 묘지로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축토에 입고되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신의 묘지를 밑에 깔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극단적인 선택도 좀 남들보다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묘지를 자기 바로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 극단적인 선택을 남들보다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핸디캡은 좀 있답니다. 그리고 정화가 축토 위에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이 자체도 굉장히 정화의 힘이 많이 빠져요. 그쵸? 그리고 너무 지금 신약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신약하고 사회도 편인편관의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일단은 화나 아니면은 같은 화나 목이 와야지 용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나치게 지금 신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운, 세운, 월운, 일운을 통해서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운에서 천간에 이렇게 병화가 온다는 거는요. 대운에서 자기와 같은 오행을 대운에서 보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돈이 나가는 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살짝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운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쵸? 병정화가 뜨면은 그렇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정화가 하나 더 있어서 돈이 100이 들어오면 50씩 나눠야 되는데 겁재까지 오다 보면 돈이 더 나눠져서 본인에게 떨어지는 돈의 액수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겁재는 보세요.
겁재는 지금 정제, 일정한 돈이 아주 안정적인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화된 모습이죠. 그렇지만 네, 잠시만요. 편제, 예, 맞죠. 네, 겁재는 정제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부럽기도 했겠죠.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좀 느낄 수 있기도 했겠고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겁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본인은 너무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대운에서는. 그리고 일단 묘월에 또 태어나셨잖아요. 이 묘월이라는 건 사실은 정화의 계절이 아니라 이 병화의 겁재의 계절이에요. 정화는 가을, 겨울에 본인의 계절을 만나는 거고요. 병화는 봄, 여름에 본인의 계절을 만나는 건데 정화는 묘월에 태어난다면 겁재에게 사실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도 하죠. 그죠? 상대적으로 불리해 보이죠? 근데 그러던 찰나에 또 이제 겁재 병화가 대운에서까지 왔으니까 병화가 더 힘을 발휘하는 시기가 되다 보면 병화가 안정된 결과물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돈에 있어서도 여기 비견이 있고 여기 겁재 또 있으면 돈에 있어서도 나가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 거에서 힘든 상황을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운을 또 볼게요. 올해 운은 보면은 올해 상반기는 기토가 와서 식신제살이 됐어요. 상반기까지는 식신제살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시기를 보내서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으셨을 거예요. 근데 7월 7일인 이후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하반기를 한번 보세요. 하반기에 이제 정관이 왔잖아요. 이 정관이 지금 해묘합을 하고 있죠. 해묘합을 하고 있죠. 해묘합을 하면은 안 그래도 묘는 승목이잖아요. 승목을 정화에다가 넣으면 계속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고 하죠. 근데 묘목이 또 거기다가 물기를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 승목은 완전 물에 쩔은 승목이에요.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연기가 많이 나서 눈물 흘릴 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 편인이 더 강해지는 거죠. 편인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본인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마음의 심적 갈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단은 정관운이 왔기 때문에 본인은 정관을 이제 취하고 싶었겠죠. 정관을 취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정관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이 묘를 생해서 이 정관마저 편인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가 오히려 편인으로 변해서 어떤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은 이때 되면 하반기 되면은 이렇게 정관운이 오면 굉장히 명예를 추구하려는 심리가 더 강해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관이 더 나쁜 역할을 한 거죠. 안 그래도 순목인 좋은 작용을 하지 않는 순목인 묘목을 더 순목으로 만들어서 이 부정적인 편인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되다 보면 네. 그야말로 또 묘충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제 묘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잖아요. 묘가 강해지다 보니까. 묘가 강해지면 여기 유금에 대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지지가 유금, 묘금, 축토 다 지금 보면은 차가운 성분이에요. 지지가 조우가 굉장히 안 맞죠? 조우가 너무 차가우면
약간 우울한 성향과 부정적인 성향, 불안한 성향이 되게 강해요. 거기에다가 대운에서도 신금도 조금 차가운 성분이라서 좀 많이 조우적으로 더 차갑게 만드는 성분이 왔고요. 거기다가 금생수까지 됐네요. 올해 금생수까지 돼서 수기운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울증으로 우울증이 약간의 우울증도 오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우울증으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은 모두가 자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결국은 우울증이 단서가 되잖아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월운으로 보면은 신미월이 왔어요. 그러면 편재가 왔어요. 그러면 편재가 오면은 이 비겁과 이 대운의 겁재가 이 편재 하나를 두고서 이 편재 하나를 두고서 돈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편재 하나를 두고서 싸우는 꼴이죠. 그러면 이 신금은 3분의 1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갈기가 이게 찢어져요. 그쵸? 그런데다가 신미로 왔네요. 그러면 해, 묘, 미 목삼합이 이루어져요. 지지에서 해, 묘, 미 목삼합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목이 강해졌어요. 그러면은 괜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그쵸? 좋을 것 같지만 일단은 해, 묘, 미가 지지에서 일어난다면 이 목성분이 너무너무 강해지면 자기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 자꾸 묘목을 이 유금을 치려고 해요. 원래는 얘가 얘를 쳐야 되는데 얘가 힘이 세지니까 목다 금결이라 해서 얘가 얘를 치려고 하겠지요. 그럴수록 또 둘이 연합을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둘이 또 힘을 합해서 우리 금을 더 키워야겠어. 묘목에 대항하기 위해서 금을 더 키워야겠어. 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또 목과 금 간의 싸움이 계속이 될 거예요. 그쵸? 계속해서 지금 목과 싸움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일단은 일운이 어제 날이 갑인일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정화에게 제일 중요한 간목이 왔어요. 간목이 와서 너무 좋아요. 그쵸? 그리고 살인상생도 되죠. 살인상생이라서 천간으로 보면 살인상생이 돼서 어려움도 내가 극복해낼 수 있어 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인목이 인수잖아요. 인성이죠. 정인이죠. 정인과 지금 제 편재 사이에 인유 원진이 벌어지고 있네요. 근데 그 편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비겁이 가지고 있죠. 비견이. 그러니까 이 사람과 연정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돈 아니면 여자와 이 정인이 인유 원진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인은 인격이잖아요. 자신의 인격이나 인품이 이 인유 원진에 의해서 깨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 자존심 센 분이 편관이 천간에 떠 있다는 거는 자존심 하나로 사시는 분이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기의 인성이 이렇게 인유원진으로 이렇게 깨져 있으면 세상에서 본인은 가장 힘들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유원진이면 또 불평, 불만, 아니면은 이럴 때는 또 극단적인 생각이
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날에는. 그 원인은 비견이 가지고 있는 이 편재 때문이죠. 돈일지 여자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자기의 인격, 여지껏 쌓아온 자기의 인품, 이미지. 네. 그거가 손상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존심이 세신 분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월운에서도 사실은 충미충이 일어났잖아요. 충미충이 일어나서 연정이 안 되잖아요. 그쵸? 둘이 합할 수가 없어요. 축이 이미 미에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성분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예요. 금성분은 이거 하나고 묘성분은 해묘미 이렇게 삼합을 이뤘기 때문에 묘가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외로운 싸움을 좀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이 결국 이 편인의 무릎을 꿇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편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고요. 부정성, 의심, 그 다음에 편인은 뭔가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인 사고에 많이 사로잡히는 성분이에요. 여러 가지가 겹쳐서 돌아가셨겠지만 네, 대충 제가 따져본 결과 네, 이런 상황으로 결국에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이제 뭐 결과가 이제 곧 있으면 뭐 나타나겠지만은 사주로 제가 넌 풀었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상황은 조금 뭐 안 맞을 수 있어도 원인이나 돌아가는 그렇게 큰 틀 같은 거는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언론에서 그게 약간 부정적인 그런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고인에 대한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를 보통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다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러한 여러 요인이 합쳐져서 이분이 이런 힘든 결단을 했다고 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두원님의 명복을 빌겠고요. 가셔서는 조금 편한, 이제는 좀 정치에서 내려놓으시고 편한 그냥 네, 촌부로 돌아가셔서 즐기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